매출액 성장률이 있는 더 높은 기업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생활 미탐TV의 김인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 기본적인 경영 활동과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기업 가치와 또 주가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매출액은 기본적으로는 기업 가치와 또는 주가가 상승하는 출발점인데, 일반적으로는 매출액 또는 뭐는 영업이나 순이익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손익계산서에서 맨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액을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신 이 화면에서 보듯이 저희가 이런 이제 주주의 돈을 모아서, 그리고 또 빌려서 이런 부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돈을 전부 다 어디다 썼는지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써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받는 돈을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비용을 다 뺀 돈을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이익은 주주의 몫인데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배당을 통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통해서 주면 바로 이제 주주 통장에게 딱 꽂히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 초수 주주님한테 저희가 배당을 지급해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게끔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배당을 주고 남은 돈을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이익에서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배당을 빼주고 남은 돈이란 뜻에서 이익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은 회사 통장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다 남겨놓는 거고, 기존에 원래 처음에 주주가 냈던 돈이라고 하는 자본에 더해줘서 같이 이제 자본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은 회사에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당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자본 총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잘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구성은 이 매출액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빼게 되는데, 맨 처음에 출발점이 매출액이기 때문에 매출액 성장률이 높고 이런 기업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방법은 매출액이 느는 것도 있지만, 매출액이 조금 증가하더라도 위에 여기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이게 그린색으로 표시했던 이쪽 부분들의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익이 늘어난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질이 좋냐면, 비용을 통제하는 쪽보다는 매출을 성장을 시켜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늘어나는 쪽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나 이런 원가들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에 따라서 원가율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낮아지기도 하는 영향들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똑같이 늘더라도 매출액 성장률이 있는 더 높은 기업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건을 팔아서 번 돈, 서비스를 제공해서 번 돈이지만 기업 가치와 주가 상승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와 주당 매출액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2011년 시점이고 여기가 2020년도 말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가가 26달러고 주당 매출액이 한 8달러, 8.24달러였는데, 이게 주당 매출액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주당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 전체를 한 주식수로 나눈 것. 한 주당 매출액이고, 주가는 한 주당 가격이 주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매출액이 꾸준히 이제 증가하면서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그 속도에 맞춰서 가다가 최근에 뭐 2017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지난해인 2020년도에는 훨씬 더 빠르게 상승을 했죠. 기술주 상승하고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그런 영향들도 있지만, 지금은 과거에 최근의 매출액 성장률보다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2020년도 데이터로 보시면 주당 매출액이 한 18달러 정도고 주가는 약 200달러. 그래서 이 비율로 보면 거의 10배 이상의 거래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거래되면 상당히 금액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좀 비싸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주당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뭐 2021년도에 20달러, 21달러, 22달러 가면 또 10배 이하로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기업 가치와 또 주가 상승의 출발점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게,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차트는 저희가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초이스스탁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종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미국 전체 상장 기업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서 종목 검색하신 다음에 재무 차트라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 재무 차트를 누르면 미국 상장 기업 전체의 재무 차트를 모두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치의 연간 데이터로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 그 다음에 분기로 그려놓은 것, 그 다음에 연환산이라고 해서 최근 4분기 합산값으로 계산해 놓은 그런 형태들을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과연 매출액과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손익계산서 보시면 요 매출액서부터 아까 제가 매출액, 매출원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막대기 그래프 보여드리는데 요게 실제로 표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재무제표도 저희가 초이스탁에서 전체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숫자를 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로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뭐 12월 달 이게 여기 보면 위에 200630 이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 여기가 0630으로 다 찍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산기가 6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기가 12월 30일로 찍히면 결산기가 12월. 어떤 경우에는 1월로 찍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월 달이 결산이고 분기는 1월, 4월, 7월, 10월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끝에 붙어 있는 날짜만 보더라도 이 회사의 결산기가 언제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매출액의 변화들을 저희가 이렇게 차트로 그려놓은 거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요 부분을 저희가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액을 이렇게 눈으로 봐서 이런 이제 숫자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과연 얼마나 늘어났을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일까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차트를 이용하시면 최근에 2016년, 17년부터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상당히 빠르게 늘어왔구나. 그래서 아까 앞단에서 보신 주가도 상당히 빠르게 매출액 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던 이유가 바로 매출액 성장이 높고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했고 거기에 맞춰서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올라오면서 주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출액 추이로 확인하는 기업 유형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또는 경기 변동주냐에 따라 투자 전략이나 매매 전략을 좀 다르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을 설명하는데 매매 전략까지 하기엔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매출액의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매매 전략을 좀 다르게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의 그래프 아까 보신 재무 차트가 으로 그려지면 성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이 그렇게 높지 않고 미미하다가 어느 특정한 시점에 폭발적으로 올라. 두 번째는 이제 가치주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아주 급하게 바뀌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 성장해왔던 속도만큼을 꾸준히 늘어나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보면 뭐 스노우볼이라고 얘기하는 우량주라고 얘기하기와도 대형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이런 기업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기 변동주인데요. 경기 변동주는 매출액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는 매출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거의 잘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매출액이 조금씩 늘다 폭발하는 케이스고 가치주는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개념입니다. 경기 변동주는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불황이 오면 직전 매출액보다 훨씬 낮은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이상의 그래프나 재무 차트를 보셨을 때 매출액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면 경기 변동주라고 보고 그 경기 변동주에 맞는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단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성장주 스타일입니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보시면 이게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2017년도, 18년도부터 폭발적으로 늘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흑자 전환하고 이런 형태들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들이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초기 거의 성장주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테슬라처럼 좋은 회사 또는 이익을 내는 회사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다가 이 J커브를 못 그리면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커브를 우리가 J커브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진입하지 못하면 회사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도가 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업들은 적자라 하더라도 돈이 꾸준히, 그러니까 그게 주주가 내던 차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기술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현금에서 영업현금이라는 것들이 창출이 되는지를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익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하는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밸류에이션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뭐 PSL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뭐 밸류에이션 지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이렇게 쭉쭉 진행하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 특히 적자 기업이다 그러면 이 매출액 배수라고 하는 PSR, PSR이라는 P는 프라이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S는 세일즈고, 그러니까 가격과 매출을 비교한 레이쇼, 비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낮을수록 싼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낮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PSR 지표를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에 보면 한 3배 내지는 요 정도 거래되면서 PSR로 보면 제일 싼 시점이 됐죠.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이미 PSR이 20배를 넘어가면서 뭐 주가도 뭐 $800, $900 근처까지 올라갔으니까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매출액까지 다 땡겨다가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들에서는 얼마든지 또 조정을 받으면 깊이 받을 수도 있고 그 과정 물론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적당한 가격에는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0배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매출액 배수가 되게 낮을 때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치주 스타일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아까 테슬라는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이제 뭐 기업도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그 매출액을 상승시키고 있는 이런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들입니다. 이런 형태들이 가치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형태들은 오랫동안 이익을 내왔고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에 주가 매출액 지수보다는 PER이라고 하는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프라이스랑 어닝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닝은 순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익하고 주가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의 지표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액이라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얘는 가치주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PER을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성장주 스타일이다 그러면 PER은 어차피 이익이 적자기 때문에 계산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PSR, 그러니까 매출액 배수를 보시거나 또 다른 형태의 뭐 밸류에이션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보면 과거에 이제 PER이 한 10배 이상에서 좀 거래되다가 최근에는 20배 정도에서 계속 거래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밸류에이션을 2배 정도 받게 되는데 이 밸류에이션을 주는 10배에서 20배를 주는 이 비율의 변화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이 배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 배수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미국의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시중금리들이 막 올라가면 뭐 기술주들이 폭락하고 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저 배수가 줄 수 있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예전에는 10배 정도면 충분했던 밸류에이션이 20배까지를 줘도 다른 어떤 금리에 비교하면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에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한 20배 정도에서 거래됐기 때문에 현재 금리 수준이라고 하면 이익의 한 20배 정도 수준이 적당한 가격이다, 적정한 가격이다 보시고 이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기업들마다 내년도 이익들을 거의 다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20배를 곱한 정도를 뭐 계산해서 밸류에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변동주인데요. 이 경기 변동주가 사실은 투자자들이 돈을 가장 많이 잃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출액이 어떤 호황에는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듯이 이런 곡선들을 그리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심하다는 겁니다. 매출액 자체가. 그래서 호황 때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익도 많이 내고 그래서 이익 기울기가 그대로 성장할 것 같지만 경기 변동주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고 있듯이 경기가 변동함에 따라서 매출액도 급감하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글로벌 경기에 따라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을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조선 대표적인 자동차, 그 다음에 화학, 철강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여기 경기 변동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뭐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이니까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뭐 돈을 많이 벌다가 유가가 폭락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유가가 떨어지면 뭐 매출액도 줄고 매출액이 줄면 이익도 다 줄고 또는 적자 전환하고 다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변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매출액이 올라왔다가 확 꺼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이런 형태의 패턴을 보이면 대부분이 다 경기 변동형 기업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기 변동형 기업을 투자할 때
PER 지표나 이런 것들은 좀 잘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가 보면 이제 이 실적으로 보면 언제가 주가가 제일 높고 낮을까요? 당연히 이익을 제일 많이 나오는 요 시점에서 주가가 제일 높겠죠. 그리고 이익이 떨어진 요 시점에 주가가 제일 싸겠죠. 그러면 요 지표로만 보면 사실은 요때 주식을 사고 요럴 때 실적이 좋아질 때 팔아야 되는데 실적이 좋아지면 이익이 흑자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또 PER이 높지 않아요. 반대로 실적이 나빠지면 이익이 거의 없거나 이러면 PER이라고 하는 지표가 엄청 높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높게 보인다는 얘기는 비싸다고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변동주 같은 경우에는 PER로 잘못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변동주 같은 경우에는 PBR이라고 하는 지표를 보시거나 여기 지금 교재에 넣어드린 PSR이라고 하는 지표를 오히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는 한 배 정도에서 쭉 거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2년도에는 워낙 이제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들도 안 좋고 해서 유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까지 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도 줄었고 이런 상태죠. 근데 지금 이제 유가가 다시 올라서 65달러, 뭐 70달러 이렇게 올라가면 매출액이 2018년도 수준 또 더 높아지면 2014년도 정도 수준까지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75달러 정도에서의 유가가 되면 요 정도의 매출액이 회복이 된다고 보고 여기에 맞는 요 매출액과 동일한 시가총액이 PSR이라고 하는 그 한 배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매출액을 하는 2014년도에 매출액을 하는 시가총액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밸류에이션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와 매출액을 가지고 세 가지 기업을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주, 가치주, 그다음 경기 변동주. 그리고 각각 다르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흐름이라든지 재무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게 매출액 속도가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회사의 어쨌든 차입금이나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금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매출액이 급등하고 PSR이 상당히 낮을 때가 성장주 초기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다 나고 있고 가치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PSR보다는 PER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익 대비 평균적으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에 거래되는지를 통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경기 변동주 같은 경우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호황일 때 주식을 사시면 안 되고 불황일 때 사고 호황일 때 팔아야 되는 그래야지만 쌀 때 사고 비싸게 파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변동주는 기본적으로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세 개 중에 보면 투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높은 대신에 불황에서 잘 사면 호황까지 올라갈 때 주가 상승률이 성장주 못지않게 상당히 높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호황에 잘못 사면 내가 싸게 산 것 같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한 7, 80%씩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기 변동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PSR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하실 때는 향후에 매출액이 호황이 들어와서 매출액이 회복이 됐을 때의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그렇게 밸류에이션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차트들은 전부 다 초이스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검색하시면 재무 차트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출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제가 매출 원가 이런 것도 쭉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